매주 그 미술관 나들이 가는 게 저한테 진짜 행복한 일상이 됐는데요. 네. 오늘 온 곳도 정말 이렇게 딱 프레임을 걸면 다 작품이 되는 그런 멋진 공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 연초록 빛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나무 자라는 거 보면 뭔가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봄과 딱 어울리는 좀 소박한 매력의 미술관을 찾아봤는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특별한 러브레터를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오, 기대되는데요? 화가들의 사랑 얘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박수근 화가의 사랑 얘기는 또 소박하고 약간 아기자기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러브레터가 더 기대가 돼요. 여기가 예전에 빨래 하던 맞아요. 데인가요? 빨래터에서 사랑하는 여성을 처음 만났대요. 진짜요? 네. 여기 러브레터가 있는데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빨래 여기서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네. 반했군요. 로맨틱하다. 어, 글 되게 잘 쓴다. 진짜. 아. 이런 편지를 받으면 설레긴 할 것 같아요. 빨래하는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당당하게 사랑의 편지를 쓴 분, 네, 이분이시잖아요. 맞아 이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박수근 화백인데 한국에서 가장 또 서민 화가로 유명한 남녀노소 누가 봐도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화가입니다. 국민화가. 국민화가죠. 예. 오늘 그 화가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딱 밖에 나가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도 더 공감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0주년이에요. 탄생. 탄생. 사진 있다. 이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생각보다 덩치가 좀 있으셨대요. 네. 잘생겼어요. 그림 보기 전에 사진부터 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는 사람 같잖아요. 정말. 네. 네.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굴비야? 맞아요. 미스박 시집 갈 때 내가 그림 한 점 선물하지? 미스박이 누구예요? 미스박이 현재 현대화랑 회장님, 이 박명자 박명자 회장님이요? 회장님. 그분이 얘기하는 미스박이었다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명자 기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박명자 회장님이 처음 갤러리에서 일을 할 때 박수근 화백과 인연이 좀 있었대요. 그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박수근 화백도 참 고마워했었는데 나중에 약속을 했대요. 시집 갈 때 그림 한 점 주겠다. 근데 이제 박수근 화백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네, 그 약속은? 그래서 박수근 화백의 아내분이 이 그림을 선물했대요. 나중에.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시던 처녀분이.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박명자 회장이 이제 이 미술관이 지어질 때 다시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박명자 회장, 미스박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았을 네. 것 같고 이거를 기증을 하셨군요.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까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그쵸? 건축물도 뭔가 박수근 화백이랑 잘 어울려요. 그 박수근 화백의 대표적인 특징이 마치 돌 위에 그린 것처럼 해놨잖아요. 맞아. 아, 그래서 돌로 했구나.
딱 그렇게 맞춘 것 같아 컨셉을. 그리고 저희가 이게 복도가 캄캄한 게 아니라 통창을 해놨는데 저기 선생님이 보이는 보고 느낌 있어요. 들지 않아요? 그쵸? 보고 계십니다. 보니까 아내를 만났던 빨래터를 보고 있는. 아, 그래서 동상이 저쪽으로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이때 와야 돼요. 진짜 아, 너무 저기 예쁘- 꽃이 폈네. 아, 여기 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네요.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이 딱 박수근 화백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술관과. 여기는 네. 독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네요. 제대로 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만 나온 거죠. 정말 당시에. 미대도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서양화가 따라한 맞아요. 느낌도 그러니까 드는데. 네. 미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독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냐면 막 잡지나 신문 같은 곳에 실리는 서양 예술가들의 그런 자료들을 다 스크랩해가지고 피카소라든지 이 책을 만든 거래요. 박수근 작가가 만든 거예요? 네. 저도 미술 스크랩북은 처음 봤어요. 써 있네요. 아, 그 당시 뭐 신문 기사하고 네. 그때 이게 칼라가 귀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라 사진을 구하면 이렇게 네. 스크랩을 해놓으셨구나. 아, 열정이 대단하다. 아, 이렇게 독학을 했던 네. 거군요. 아, 이 따라 그린 거네. 저는- 세면한 내지. 이 박수근 화백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화가가 밀레예요. 아, 프랑스 밀레. 네, 밀레. 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말도 나와요. 하나님께 빌었대요. 밀레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되게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약간 화가 성격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되게 순수할 것 같고. 맞아요. 예. 아까 그 빨래터에 펴 있는 꽃과 닮았는데요. 요즘 귀엽다. 계절에 봄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안타까우면서도. 아, 여기 미술관 의자도 딱 박수근 아. 작가 같은. 의자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는 미술관에 오면은 그 벤치를 보면 어떤 벤치를 썼는지를 보면은 아, 큐레이션의 감각 그리고 작가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거친. 앉아볼까요? 여기는 또 무슨 아. 이건 뭐죠? 초기에 그린 작품들이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저희 첫 번째 1932년 제11회 수채화 봄이 오다. 저 작품으로 용기를 얻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 선전이라고 해서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선전에 저 작품을 출품했는데 입선하면서 이제 아, 내가 그림에 실력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맞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화가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원본을 볼 수가 없대요. 유실돼서. 아, 그래서 흑백이군요. 네. 이제 자료만 남아있는 거죠. 당시에 선전에 붙는다는 건 실제로 재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 화가로서의 유일한 등용문이었어요. 장옥진 화백도 평범한 것들이 많았는데 작은 그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생각보다. 그게 약간 비슷한데요? 그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좀 단순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그죠? 산 풍경.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수근 풍. 네. 예. 돌에 그린 거 아니에요? 그쵸. 돌에 그린 거 같은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하드보드지에 많이 그리고요. 이 재질감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유화물감을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덧칠하고 덧칠을 하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이런 재질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한 점 가지고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한 3-4점을 동시에 여러 번 그렸대요. 아, 덧칠을 해야 덧칠해야 되니까. 마르고 또 기다렸다가 또 덧칠하고. 그리고 동물 그린 거 의외로 재밌어요. 소. 너무 귀엽게 그려요. 이것도 이중섭 화가 그리는 소랑은 또 느낌이 다른데요? 당시에 이제 서양 예술이 들어올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부할 때도 피카소 공부하고 마티스 공부하고 했는데 가장 한국적인 걸 유지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인이 한글이에요. 아. 수군. 아, 이 시기에 영어로 사인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아, 그 시기에는 약간 영어로 해야 있어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이중섭도 그랬고. 맞아. 아, 시장의 여인들. 여기는 이제 정말 그 옛날에 길거리에서 물건 판매하는 분들과 여인들을 그렸는데 저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박수근 화백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너무 늦게 오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뭐 하고 있나고 갔대요. 대체 뭐 하고 있나 했더니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건 팔고 있는데 한쪽에 가서 한 3개 사고 옆에 가서 다른 아주머니가 또 3개 사고 왜요? 또 다른 3개 사고 이러더래요. 왜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한쪽에서 다 사버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똑같이 나눠 사줘요. 성격 진짜 대단하죠. 아니 너무 착하다고 해야 되나 네. 배려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엄마 손잡고 있는 아이도 그리고 귀엽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얼굴이 디테일하게 묘사가 안 돼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목 네. 소설에 나오는 딱 그 작품보다도 이제 네. 나무를 그린 작품인 거죠. 어. 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나무와 두 여인. 나무와 두 여인. 아, 이 작품은 꼭 봐야죠. 너무 가난했을 때인데 다행히 그림을 잘 그려서 PX에서 일을 할 수 있었대요. 맞아요. 그때 네. 이제 군인들의 초상을 그려주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박완서인 거야. 박완서는 이제 계산을 하거나 호객행위를 좀 했는데 영어가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무시했대요. 나 그림쟁이라고. 나중에 박수근 화백의 진짜 그 그림과 작품들을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예술가도 이렇게 자기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때부터 박완서의 성격도 변하고 네. 남들을 무시하고 그런 성격도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위대한 거장 두 분이 만난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그 박수근 화백의 이야기가 담긴 게 그 나목. 나목인 거죠. 그러니까 나목은 사실은 뭐 실화라기보다는 소설적인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작품인데요. 박완서 작가가 그 후에 자전적 소설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실제 박수근 화백의 성격을 좀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순하고 덤덤한 데 있었고 그런 것은 나타나기보다는 숨어있는 특색이었다. 초상화부 화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가난했고 하고 다니는 꼴도 궁상맞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의젓함이 있었다. 다들 돈 했고 한 푼에 치를 떨었지만 박수근의 가난엔 조바심이 없었다. 그는 예술보다는 사는 일에 우선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도 아마 예술이 아니라 사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는 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재주로 열심히 작업을 했다. 그뿐이었다. 네, 숭고해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숭고해집니다. 우리 인생 살다 힘들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이 화가의 담담함, 비범함 이런 거 좀 떠올려야 되겠어요. 맞아요. 나무를 굉장히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가 화창하게 핀 나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목은 죽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겨울에 잠깐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싹이 필 나무. 봄이 오겠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다 죽은 게 아니라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올 거다. 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열심히 맞아요. 일하고 있네요. 박수근 화백의 나무를 보면 사람이 좀 작게 그려져 있고 위에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마치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비가 오면 막아줄 것 같은 느낌? 그죠? 사람들을 감싸면서.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마을이 있으면 중앙 같은데 그 마을의 상징 같은 큰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맞아. 네. 그렇게 한가할 땐 노셨던 거죠. 아, 그러네.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의외로 이렇게 박수근 화백도 그렇고 이중섭 화백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서양 화풍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한국적인 거다. 아, 그래요? 먼저 알아봐주고 그리고 또 유명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보는 눈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실제로 박수근 화백이 생전에는 좀 어려우셨죠? 많이 어려웠죠. 생전에는 이렇게 작품을 비싸게 팔지 못하셨어요. 네,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51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병으로. 간경화가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도 이 박수근 화백의 가치를 알아본 이렇게 서양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마가렛 밀러 후원자는 이렇게 박수근 화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진짜 그 편지 원본이네요. 언젠가는 당신이 결국 앞서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 유명한 인물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이런 편지 한번 받으면 진짜 감동이다. 없었던 기력이 솟아나서 그림을 네, 그릴 것 같아. 정말 이런 편지, 이런 문장 하나하나에 힘이 나잖아요. 근데 아내 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빨래터에서 빨래하시다가 네. 근데 저는 그 뒤에 그 약속을 그 박수근 작가가 지켰을까도 궁금했거든요. 지켰나 봐. 써있어요? 그이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마치 잃었던 보물이라도 얻은 양 애지중지 보살펴 주셨다. 감동이야. 이것도 안에 김복순 여사 기증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구나. 원래 김복순 여사의 부모님은 박수근 화백을 반대했대요. 당연하죠. 나라도 반대할 것 같아. 허락을 안 하고 이제 부잣집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때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박수근 화백이 들어 누웠대요. 정말 막 죽을 똥말똥 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감동인 게 그래서 김복순 여사의 아버지가 야 이러다 애 잡겠다. 너 그렇게 좋다는데 사람 죽일 수 없지 않냐 하면서 허락을 해줬대요. 근데 보통 저희 세대는 사랑과 전쟁 같은 스토리에 익숙해서 그러나 그는 성공하고 뭐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보물같이 애지중지 보살펴 주었다. 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끝이 났군요. 편지 내용 지켰네. 그니까 약속을. 멋있는 남자였어요. 멋있습니다. 네. 형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림들이. 맞아요. 원래 안 그래도 사실 그 재질감 때문에 형태가 잘 안 보이긴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더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요. 아니 이거는 가까이서 봐도 사람을 그린 건가 아닌 건가 거의 안 보여요. 네.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백내장에 걸려요. 그래서 눈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야 쉽게 수술로 고치지만 네. 그때는 방법이 없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형태가 점점 더 흐려지고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연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창신동 집 풍경. 이 창신동을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면 아까 PX에서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드디어 자신의 집을 구입한 거예요. 드디어 집을 샀습니까? 네. 서민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창신동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 마을 풍경을 그려요. 창신동에. 이 아기는 누구일까? 진짜 한국인이니까 그릴 수 있는 풍경이죠. 맞아요. 포대기로 아이를 업은 모습. 정말. 이번 전시에서 꼭 봐야 할, 주목할 작품이 있거든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사실 가족. 네, 이 작품이 23년도 작년에 이 미술관에서 직접 구입한 작품이에요. 가족들이 갖고 있지 않았군요. 네, 맞아요. 구입을 했고 네. 또 흥미로운 건 옆에 있는 저 드로잉과 구도가 굉장히 흡사해요. 저 작품은 이 박수근 화백의 아드님이 기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네, 박수근 화백의 아드님이신데 저 뒤에 너무 따뜻한 글이 있어요. 아버지가 같이 자는데 얼마나 껴안는지 숨을 못 쉴 정도였다. 참 따스한 아버지셨던 그런 내용이네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 읽어보니까 우리 누나가 이 아버지 그림을 보면 이 가족 중에 누나도 한몫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나오는 여자는 자기를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족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가 바로 아버지가 태어난 상가토거든요. 그렇게 수준으로 좀 빠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살았던 여기 미술관 상가토에 아버지가 12살 때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줬어요. 소년 박수근이가 앙증맞은 손으로 기도했던 곳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그림의 어원인 그 그리움이라는 것
그림의 그 어원은 긋다거든요. 아버지는 여기 저기 거기에서 저기 거기를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를 그렸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서 어제와 내일을 그린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그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들이셨을 예, 텐데 예. 선생님도 이렇게 뒤통수가 말씀하시는 주제인데 뒤통수가 납작으로 다 스쳐요. 48 베니아판 있죠? 그 정도 크기. 아주 거기서 작은지. 이제 위에 장롱을 띄워놓으면 36짜리 베니야. 거기에 추운 겨울에 요강을 놔두면 추운 겨울엔 얼어요. 그렇죠. 따뜻한 그 아랫목이 바로 제가 자는 자리였어요. 그다음에 내 동생 손녀, 그다음에 막내 누나, 그리고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가 운모. 그래서 저는 운목이 제일 좋은 자리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뭔가 또 행복한 건 뭔가 좀 가졌던 막막했던 질문이 오늘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푹 빠져보니까 좀 선명하게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뭐 파이프를 물고 있거나 뭐 잘 나가는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도 없고 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근 화백의 호가 미석이에요. 아름다움이 돌석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힘겨운 삶을 살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힘든 세상이지만 네. 우직하게 나아갔던 또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그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아, 우리가 그림도 봤고 강원도 양구 왔으니까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네, 또 전시 관람의 끝은 맛집이죠. 근데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하고 또 건강식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네. 시래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맞아요. 양구가 이 펀치볼, 화채 그릇처럼 푹 파인 지형이거든요. 여기서 나는 시래기가 그렇게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표지판을 봤는데 양구가 10년은 어려지는 도시래요. 오늘 좋은 곳입니다. 아, 저긴가 봐요. 네. 일단 강원도 음식은 굉장히 대충대충 투박투박하게 하는데 뭔가 건강에 좋은 그런 게 그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 오늘 강원도식의 또 건강 음식까지 몸보신도 하고 갈 것 같아요. 박수근의 예술이 과장되지 않고 또 자연스러운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밥상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박수근 선생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밥상. 그러니까요. 강원도에서 지역 근무를 했거든요. 맞아. 그때 내려서 처음 먹었던 메뉴가 시래기 밥. 시래기였어요? 네. 기억에 남겠다. 그때 제가 어리니까 지역 근무하려니까 좀 외롭잖아요. 그치. 그래서 엄마 없이 어떻게 사나 해서 막 약간 막막한데 너무 맛있는 거야. 시래기 밥. 원래 맛있는 게 까먹었어. 그래서 위로가 된다고. 네. 그 지역에 맛집 가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야, 이렇게 또 탄수화물 먹는군요. 오, 찌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구의 투박한 맛인데 어머니의 손맛이 쑥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거친 손으로 말린 그 시래기 있잖아요. 나 진짜 영혼을 위로받는 느낌이고 쫄깃쫄깃해요. 이게 그냥 그쵸? 그냥 풀 느낌이 아니고 약간 나물인데 고기 같은. 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만나고 우리가 시래기 밥상까지 뚝딱 했잖아요. 네. 외할머니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몸도 마음도 정화되고 또 네. 충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